안녕하세요 여러분, 루시아다의 루시입니다.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얘기를 좀 들려드렸었는데 나에게 딱 필요한 영상이었다, 이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. 기분도 되게 좋았고, 좀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, 공감을 잃었구나 싶어서 빠르게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영상으로는 오늘의 나를 기록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. 뭐야, 식단하라는 거야? 운동하라는 거야? 살 빼라는 거야? 잘 자라는 거야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얘기고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주제는 정신적, 육체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. 우선 정신적 건강, 육체적 건강을 잘 지키려면 이 마인드 세팅이 있어야 돼요.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하라. 이 세팅하고 들어갈게요. 세팅을 하셨으면 정신적 건강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나 자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. 뭔 소리야? 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풀어서 얘기하자면, 나 자신한테 질문을 폭풍해주세요.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많이 쌓아주세요.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. 뭐 예시를 들자면, 본인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. 그러면 얘가 어떤 걸 좋아했었지? 얘가 어떠면 기분이 좋았었지? 어떻게 하면은 좀 기분이 풀렸었지?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전에 쌓았던 데이터들로 통해서 풀어줄 수 있잖아요.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이 풀렸었지? 그럼 맛있는 거 먹자고 해야겠다.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은 기분이 좀 더 나아지거나 좀 풀리거나 하지 않습니까? 이걸 본인한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폭풍 질문을 하는 요소들은 되게 많아요.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, 나의 경우는 어떻지?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난 저 상황에서 기분이 나빴을까?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, 그냥 진짜 사소하게 나 지금 왜 기분이 이상하지? 이건 무슨 기분이지? 나 지금 왜 기분이 좋지?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?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느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,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한 정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예요. 여러분들 정신을 관리하려면 힘들지 말아야 되잖아요. 아니면 빠르게 회복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 데이터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스스로 객관화할 때 스트레스가 덜 하더라고요. 보면 만약에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면 내가 지금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,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,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, 나는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,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그나 메모장에 타이핑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.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굳이 하루 종일 내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이 방법을 처음부터 찾았던 건 아니고, 이제 책을 보거나 친구랑 있거나 뭐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나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. 이 인정한다는 게 너 너무 잘했어, 너 너무 인정해, 이런 게 아니고,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,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, 이런 느낌의 인정입니다. 이게 언제 제가 이걸 느꼈냐면, 제가 원래 좀 지금도 자존심이 강한데, 자존심도 되게 강하고, 누군가한테 제 잘못된 부분, 부정적인 부분, 제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뭐 부모님이 제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친구들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 욱 하면서 아니야!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. 이런 부정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.
타인과의 관계도 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, 제 자신의 모습 중에서도 그 부정적인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 발전도 없고 개선도 없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, 실제로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스트레스가 많이 준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되게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,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잘하는 부분을 어떻게 강점으로 가져갈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지? 개선점을 찾으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, 그냥 모든 내 모습을 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 자신이 좀 더 나아지는 길로 가는 것 같다.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그대로, 나 자신 그대로,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신적인 부분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육체적인 부분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는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을 알아봅시다 입니다. 여러분들 중에 알람 없이, 휴대폰 알람 없이 일어나시는 분 계신가요? 계시겠지만 별로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몇 시간을 자야 정말 개운한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?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수면 시간을 알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본질적인 건 잘 자기 위한 건데, 잘 자지 않으면 정말 호르몬과 몸의 균형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 체력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요.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마다 적정하게 자는 적정 수면 시간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이에요. 8시간에서 1시간, 2시간이라도 더 적게 자면 진짜 피곤하고, 그 1시간, 2시간 줄여서 생활을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면 패턴이 다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전 최대한 8시간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패턴들을 계속 가져가고 난 이후로 변화가 된 점은 뭐냐면, 분기별로 감기 걸렸던 애가 감기 걸리지 않게 돼요.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루틴의 시작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적정 시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, 이걸 어떻게 알아가냐라고 또 물어보실 테니까,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. 자기 전 30분 전에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. 굉장히 어렵죠? 휴대폰을 보시면 안 돼요. 쇼츠, 유튜브 그냥 꺼두시고 저 멀리 냈다 주세요. 어떤 방해꾼들도 있으면 안 됩니다. 소리 나는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, 금요일 밤부터 해서 금, 토, 일 이렇게 3일만 한 11시, 12시 뭐 언제 자든 상관없지만 휴대폰이나 이런 기계들로 인해서 방해는 없어야 돼요. 그런 상태로 잠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첫째 날은 9시간, 둘째 날은 7시간, 셋째 날은 8시간 이럴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고 일어나는,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시간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제로 거의 비슷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, 어떤 약속도 없이 금토일 3일 정도만, 솔직히 길면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시고 평균값을 내라고 할 텐데,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에 쉴 테니까 그 3일 정도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. 그러면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알게 될 거고, 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적정 수면 시간대로 자려고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정말 내 기본적인 체력과 내 기본적인 몸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2번째 육체적 건강 관리 방법은 내 에너지 총량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. 근데 이 알아보자라는 게 2가지 차원이에요.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걸 잘 분배하자고, 내가 어느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느 때 에너지가 빠지는지 알아보자. 이 2가지 영역이에요. 총량은 보통 알고 있으실 거예요. 나는 한 이쯤 되면은 피곤하고, 이쯤 되면은 피곤을 느끼고,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실 텐데, 어떨 때 에너지가 빠지고 어떨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지도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MBTI 같은 거랄까요?
저는 아이인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정말 많이 빨려서 그 오후에 무조건 자주거나 그 다음날 무조건 쉬어줘야 합니다.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주말 내내 사람을 만나고 노는 게 에너지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내내 만나면은 이제 골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지, 어떨 때 에너지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서 알아보시고,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이날 빠졌으니까 이날 채워줘야겠다. 이날 또 채워졌으니까 이때는 좀 더 가도 되겠다. 이런 식으로 나의 모든 업무들과 친구들과의 교류들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.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, 체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.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데, 보통 육체적으로 아팠을 때 정신적으로도 좀 피곤해지기,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왜냐면 이제 하는 업무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아팠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잖아요, 생활에.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고,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적으로 아프고,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체력을 총량도 알고 채워지는 거,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한 다음에 내 에너지가 막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주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오늘은 나를 사랑하게 된 방법의 일환으로 정신적, 육체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싶고, 나 자신을 너무 아껴주고 싶고,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도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말짱도루묵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거의 균형을 항상 잘 지켜가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거나 뭐 이런 내용들 있으면 댓글들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지, 어떤 얘기를 공유 드리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모두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루시 하세요.